여러분은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나요? 이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께는 이보다 더 쉬운 질문은 없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여 년 전, 우주에서 뭔가 큰 폭발로 인해서 항성이나 행성, 성운이나 종잡을 수 없는 암흑물질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세계가 생겼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한 번의 폭발로 생긴 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무슨 발상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의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제2의 암흑 빅뱅설입니다. 이 이론은 텍사스 대학의 물리학자 캐서린 프리즈 씨와 마틴 볼프강 윙클러 씨에 의해 제창되었는데요. 만약 그들이 그 가설의 증거를 찾는 데 성공한다면 암흑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데 비약적인 전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흥미가 좀 생기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빅뱅 이론이 유력한 모델로 남아있는 이유. 인류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생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이 우주 자체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란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찾을 수 없는 한 평온하게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입니다. 빅뱅 이론은 벨기에의 우주학자이자 천문 물리학자, 수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에 의해 1920년대에 처음 제창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에서 그리고 대량의 에너지와 물질이 집중된 작은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생각은 다른 과학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설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력한 과학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대략 138억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초고온 플라즈마 스팟이 급격히 팽창한 후에 어느 정도 규모와 속도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는지를 이미지화하기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소위 폭발이 발생한 직후의 수 나노초 동안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밀도, 고온의 장소에서는 에너지와 물질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유하자면 당시의 우주 공간은 칵테일에 거품을 내는 쉐이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서서히 팽창하다가 식어갔죠. 그리고 물질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쿼크와 전자입니다. 이 기민한 무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는 데 소요된 시간은 1밀리초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초기의 우주는 지금의 늙은 우주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것이죠. 불과 1분 후에는 이른바 원소 합성의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는 불과 200초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때 헬륨4, 헬륨3, 중수소, 리튬7과 같은 중요한 원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의 우주는 38만 년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질이 조금씩 식어감에 따라 중성수소 원자가 형성되면서 공간을 채우고 있던 플라즈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성가스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이때 광자는 물질로부터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존재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라는 코드네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는 빅뱅 이론의 증거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빅뱅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는 그 밖에도 우주 공간의 끊임없는 팽창과 경원소와 중원소의 생성, 은하의 분포, 먼 곳에 있는 천체의 관측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주의 초기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증거가 있다면 빅뱅 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업적에 숟가락을 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딘가 자꾸만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암흑물질의 출현은 이 모델로 설명이 안 될까요? 또 원래 암흑물질이란 무엇일까요? 암흑물질, 찾은 답보다 더 많이 생기는 의문. 만약 지금 우리가 암흑물질의 성질을 해명할 수 있었다면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아주 큰 파티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농담은 그만하고요. 이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성분의 연구에는 지구상의 최고의 두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답니다. 암흑물질은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빛을 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학자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걸까요? 그것은 암흑물질이 중력의 상호작용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상의 물질의 형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지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그 흔적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암흑물질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지만 정착된 것은 1934년의 일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미국에서 활동한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입니다. 그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에 속하는 은하의 궤도 속도 측정을 통해 나타난 보이지 않는 질량을 이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츠비키는 연구 대상인 은하의 형성의 수와 움직임에 보여진 속도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질량이 심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속도에서는 은하 끼리의 거리가 그렇게 근접할 리가 없었죠. 거기서 츠비키는 항성, 행성, 가스와 같은 눈에 보이는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강한 힘이 은하 사이를 이어주고 유지시켜 주어서 은하가 마치 정확하게 쳐진 당구대의 공처럼 우주 공간에 흩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후에 우주 연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물질이 존재하고 그것이 은하를 이어주기도 하고 끌어당겨주기도 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이란 무엇인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의 95.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와 여러분, 지구,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별이나 성운, 그 밖에 눈에 보이는 물체가 우주의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얼마나 큰 어둠의 영역이 있는 것일까요? 암흑물질의 후보로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원시 블랙홀이 암흑물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설상의 질량 입자인 윈프 또한 암흑물질의 후보로 꼽힙니다. 또한 다양한 입자와 힘이 암흑물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입자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에도 동일하게 많은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빅뱅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물질의 발생원이기도 하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암흑물질과 눈에 보이는 물질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표준 패러다임은 무너졌습니다. 즉, 각각의 독자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제2의 암흑 빅뱅설, 황당무계, 속시원한 해명. 과학자들이 제창하는 설들이 때때로 SF 영화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또 하나 암흑 우주를 만들어낸 암흑 빅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 우주는 우리 우주와 접하고 있어서 우리 우주의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헐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 같지 않나요? 하지만 미국 텍사스 대학의 물리학자 캐서린 프리즈와 마틴 볼프강 빙클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암흑 빅뱅에서 생긴 암흑 물질과 중력파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우주 모델을
새롭게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 즉 과학 최대의 수수께끼 중 하나로 여겨지는 미확인 우주 물질이 제2의 암흑 빅뱅에서 발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암흑 물질이 이처럼 기묘한 현상인 것은 우주의 다른 부분과는 기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다른 우주의 물질이라고 해도 좋은 것입니다. 캐서린 프리즈는 첫 번째 폭발 이후 약 30일 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 원시 중력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그것을 검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만약 검출된다면 이 설은 논리적인 근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다시 138억 년 전으로 돌아가 두 번째 폭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봅시다. 암흑물질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될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빅뱅으로 암흑의 양자장이 생겨났고 그것이 바로 붕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제 막 싹이 튼 상태의 우주에서는 통상의 물질이 원자에 이르기까지 냉각되었습니다. 이 과정, 즉 원소 합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암흑의 양자장은 마침내 붕괴되어 그 상태를 변화시켜 암흑 빅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과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우주에 남겨진 중력의 흔적, 이른바 시공간의 잔물결입니다. 이 잔물결은 펄서와 같은 초고밀도 항성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암흑 빅뱅의 중력파는 펄서와 지구 사이의 공간을 신축시켜 펄서의 신호 도착 시간에 약간의 흔들림을 일으킵니다. 프리즈와 빙클러는 국제적인 펄서 타이밍 어레이 프로젝트에 의해 가까운 미래에 암흑 빅뱅의 잠재적인 증거가 검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의 암흑 빅뱅설이 증명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봅시다. 어쩌면 조만간 이 우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잠시 동안의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주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